반갑습니다. 신선한 주간 전략입니다.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목들이 지수와 동조화 현상으로 몰빵된 꼴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 지난 1월 달에 11월 달에 내가 11월 초인가 언젠가 작성을 했던 건데 계속 블로그에 놔두면 존재를 시키면서 계속 추가로 수정을 해서 보강을 해서 이렇게 올린 글입니다. 그걸 복사를 해서 제가 떠온 건데 주간 전략이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보통 동영상을 찍으면 좀 1시간 가량 찍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일단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빼서 제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종목들이 지수와 동조화 현상으로 몰빵된 꼴이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이번 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주제로,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줄 때부터 이제 같은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상기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2019년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 주는 반기 반등에 따른 단기 고점 확인 후 조정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양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후 11월 셋째 주에 반등 뒤 조정 보이며 12월까지는 박스 행보, 1월 1차 반등 시도 후 3월 전후 하락 조정, 이렇게 되놨죠. 그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10월 달, 10월 말이나 11월 초기니까 거의 한 달 전에 작성한 내용인데, 이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이 이제 12월 2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내용은 좀 계속 더 보고 잠깐 다시 볼게요. 11월 마지막 주는 조정을 보인 뒤, 지금 앞주죠, 이번 주였죠. 조정을 보인 뒤 이번 주에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 앞 며칠 그랬죠. 한 목금인가 계속 이번 주 월요일날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찍는 캔들이 음봉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에 그래서 조정을 보인 뒤, 이것도 이제 제가 작성을 미리 해놨던 거죠. 미리 그 앞에 주간 전략에 그 10월 1주 첫 주에는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죠. 기술적 반등을 예상을 했었고, 2주에 둘째 주에 재조정 후 셋째 주에 마지막 연말 피크를 보이고,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3월 셋째 주에 지금 퐁당퐁당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퐁당퐁당 적어놨는데, 그리고 1월은 설날까지 긍정적이다. 1월 설날이라는 건 2월 첫째 주입니다. 지난주 주간 전략인가 그때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래 이번 주에 이제 갭을 띄워서 올려서 음봉을 만든 한 주였다. 그래 퐁당퐁당이다. 지수는 퐁당퐁당, 그죠? 퐁당 퐁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불안한 행보와 지지를 하면서 종목이 지수와 동조화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수와 동조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이제 불안한 것 같으면서도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돌파를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이번 주, 지지난주까지 한 2주 정도 그렇게 왔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이제 동조화 현상이 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틀리기 때문에 종목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추세 전환을 못하면 급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추세 전환이라는 건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추세를 만들지 못하면은 급락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하게 되면 1차 2074, 그 다음에 2034까지, 2차는 코닥은 1차가
679, 2차가 654 이렇게 보는데 급락이 예상되는데 이 예상이라는 건 추세 전환을 못할 경우입니다. 양면을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상승과 하락을 같이 봐야 되고 물론 행보도 봐야겠지만 같이 보고 같이 예상을 해야 됩니다. 가상이라는 거니까 확률을 게임이기 때문에 1월 이후 추가 관세는 없다는 호재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가 미국하고 중국이 1월 이후 G20 정상회의를 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G20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바뀔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눈치 보기 장세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G20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주하고 이번 주하고 그 앞주하고는 눈치 보기 장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행보와 지지를 하면서 눈치 보기 불확실성에 왜냐하면 G20이 끝나봐야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본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인이 그러니까 이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외인이 대형주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업종을 고르게 잡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전부 다 잡은 건 아니지만은 고르게 분포가 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시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형주가 시총이 크고 그래서 코피 같은 경우는 밀렸죠, 그죠? 그리고 변동성을 좀 줬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급이 안 붙은 건 아니에요. 외인이 수급이 붙었어요. 다양한 업종에 고르게 수급이 붙었었어요. 이 부분을 예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고르게 잡은 상태 그리고 외인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를 관종하고 이게 장중에 계속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장중에도.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 앞에 그 이번 주에 계속 보면 장중에 지수하고 무관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수급은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은 일정한 추세를 유지했지만은 지수는 변동성을 컸단 말이에요. 변동성을 많이 줬어요. 지수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매도를 하면 쭉 매도를 했고 매수를 하면 쭉 매수를 했지만 지수는 이렇게 변동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금액의 변화는 없지만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의 변화는 없지만 그 금액 그 돈을 가지고서 장중에 시총 있는 종목 시총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을 사고팔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시총에 있는 종목을 단타를 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뺀 건 아니고 지금 오늘 금요일 날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시총 상위를 관종 그래서 시총 상위주를 관종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리고 세금 12월 달에는 연말에는 세금하고 각종 지수 상품이라든지 종목 상품이라든지 기타 뭐 펀드든지 뭐 만기가 있고 연말이니까 장순 당타로 짧은 대응으로 수익을 떠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퐁당퐁당이잖아요.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퐁당퐁당이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번 주에 증권주의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나 조심은 대응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증권주의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수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권주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100%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면 증권주가 상승을 합니다. 지수가 밀리면 증권주도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증권주의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수가 밀릴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뺐다는 얘기는 올라갈 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를 예상을 했는지 누가 얘네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이거를 예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안 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렇지만 조심은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조심히 해서는 나쁠 게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대응할 준비 항상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수익을 즐기더라도 수익을 즐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눈치를 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차트로서 이 동조화 현상 이 부분을 지금 이 시장 흐름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주로 얘기할 좀 관심 있게 같이 볼 게 뭐냐면 동조화 현상의 종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차트로 제가 같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별도로 동영상 찍을 시간을 별도로 뺀 거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나중에 제가 보조지표가 이거 틀리죠. 보조지표 이렇게 각종 많이 있는데 제가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또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때 참고를 하시고 일단 이 기본적인 캔들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캔들의 흐름이 얘하고 보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디테일하고 세밀한 부분에서는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모습을 갖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 원봉이고, 응? 그죠? 이게 코스피 지수고 얘는 뭐냐면 에이스테크예요. 에이스테크. 응? 에이스테크. 자, 다음에 이제 다른 걸 한번 또 볼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에요. 얘는 현대로템. 그 다음에 DST. 얘는 안 똑같은데 이거 왜 삭제를 톱텍. 자, 이거 정말 계속 떠있네. 얘도 이제 약간 이제 모양이 약간 틀리지만은 비슷한 모양새를 띠죠. 그죠? 얘가 S모입니다. S모. UST. 자, DHP 코리아입니다. DHP 코리아. 글로벌. GS 글로벌. 이거는 이제 자원개발 쪽입니다. 자원개발 하나 더 볼까요? 포스코 대우. 자, 포스코 대우. 응? 자, GS 글로벌. 아까 DHAP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수소차, 등등 있습니다. 아까 UST, 에스모, 수소차, 철도, 현대로템, 에이스텍. 자, 바이오니아, 그죠? 테라제니. 자, 보시죠. 그냥 쭉 보세요. 요 화면하고 요 화면을 비교를 해서 보세요. 테라제니, HFR입니다. HFR. 얘가 이제 이 꼴이라든지 그런 부분 변동성이 틀리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그 비슷하다는 게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파기지구. 얘는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줬죠. 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맥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이렇게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이렇다. 그죠? 전파기지구였고 유스페타 5G 관련되는 거예요. 전파기지 통신장비. 응? 유스페타는 약간 상승 중인데 이제 그런 모양을 보고 있고 LG전자 대형주 시총상위 LG전자 보세요. 비슷하죠?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 약간의 그 파동의 크기나 폭은 틀리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일제지도 이게 수소차고 얘가 수소차군요. 시노펙스 비슷하죠? 완전히 비슷하죠. 그죠? 미닉스가 이제 공기청정기 미닉스. 자, S트래픽이 철도 S트래픽. 자, 한솔홀딩스 이건 지난번 폐기물 관련 설명을 했는데 얘는 이제
그 폐기밀건 때문에 그 CC부터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여기에 없었던 그 이슈 암탄 애들 같으면 요 모양을 그대로 축소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인선 ENT, 인선 ENT, 그 다음에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는 이제 얘도 폐기물하고 그 철도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 거죠. 에코마이스터 이게 가렸지만 이렇게 가는 거고, 현대바이탈, 현대바이탈 뭐야?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MP 한강, 얘는 이제 변동수 원래 큰 애니까 이렇게 캔들이 크고 이 변폭도 크지만 작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화장품이죠. 화장품 다 아까 현대바이오, 바이오 MP 한강, 에이블 CNC 이게 에이블 CNC입니다. 에이블 CNC 캔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성신양의 전신양의 쌍용양의 약간의 이건 일직선은 비슷하지만 약간의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그림을 사진을 차트를 쭉 봐서 종목들을 쭉 보셔야 알겠지만 어떤 애들은 밑에서 이렇게 노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지수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크면서 얘네들은 강한 애들이고 얘랑 지수랑 비슷한 애들은 중간이고 지수보다 못하고 빌빌거리는 애들은 약하다는 애들이. 그럼 어떤 종목 사야 되냐? 이런 종목 사겠지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최소 못해도 얘 같은 종목 사야겠죠. 근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지수의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는 개념이니까 지수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를 판단하에 얘네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뭐가 우려가 되느냐면 얘가 이게 동조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하는 거죠. 하락을 대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호재가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은 일단은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 주에도 그랬지만 월요일 날 상승한 상태에서 한 뒤에 계속 내렸잖아요. 그죠? 하락을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내 차트를 안 봤는데. 월요일 날, 이 주봉입니다. 주봉. 코스피. 월요일 날 올렸다가 내린 거네. 응? 월요일 날 여기서 쭉 올렸다 내렸잖아요. 그죠? 월봉을 볼까요? 월봉. 꼬리를 윗꼬리 다른 상태에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사상승을 했네. 이제 밀었는데, 이게 밑꼬리를 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밑꼬리를 달고, 목요일 날은 갭 띄워서 내리고, 금요일 날 또 음봉 만들고, 그런 상태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동조화 현상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동조화를 이루는 종목도 있고 이루지 않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 현상에 의해서 지수가 무너지면 당연히 뭐 종목도 무너지면 당연한 거죠. 지수가 무너지면 당연한 건데 그렇지만 지나치게 지수를 따라가면 음?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이 동조화된 현상된 종목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간접적으로 이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얘네들도 안 좋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동조화 현상을 했던 종목들이니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급등하면 얘네도 급등을 하겠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쭉 올라간 애가 얘는 더 잘 올라갈 거고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좀 그렇게 올라갈 거고 밑에 빈비틀 했던 애들은 약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수익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하락할 때 밀릴 거 생각을 해서 지수가 밀릴 것 같다. 악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동조화 현상을 이룬 종목이 그 악재와 관계가 없는 종목일지라도 응? 동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동조된 종목들은 지수와 연동해서 관종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다음 주는 일단 1월 호가한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며, 일단은 음락의 예상은 이건 항상 기억은 두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든지 악재가 나온다든지 할 때는 대비를 하자, 그런 측면으로 봤어요. 일단은 우리 월요일날 상승을 하면은 이 수치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캔들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요 선들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저항 지지도 주가가 올라가면 지지선이 밑에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손절선도 올라가듯이, 그리고 목표도 올라가듯이. 물론 대부분 목표는 어떻게 부딪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 수치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일단은 이 부분을 주의 있게 보시고, 어? 최근 들어서는 월요일날 상승분의 주중 이후에는 하락을 했던 부분이 강했다는 부분도 간정을 하시고,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